그러면 이제 낮은 내신으로 학종에 합격하게 된 사례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제 뭐 이거는 저도 이제 경험한 게 있는데 네. 선생님의 의견도 한번 궁금합니다. 낮은 내신에서 합격했었던 친구들은 저는 우선은 잘 휘둘리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확고해요. 선생님, 뭐 예를 들어서 입시 전문 컨설턴트 선생님한테들 딱 이렇게 길을 딱 정해주면은 그게 딱 맞다고 딱 생각하고 자기가 확고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담임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좀 확고하게 믿으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보통은 그 낮은 등급에서 대학 입시를 실패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우왕좌왕해요. 의견들을 하나로 수렴하지를 못해요. 이 친구들은 좀 도 아니면 모라는 어떤 승부수를 좀 거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력에서 항상 저도 말씀드리는 게 대학생들 중에서도 진로가 막 이렇게 허우적거려서 취업 준비를 4학년 때 늦게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패턴이 그 고등학교 때 생활을 물어보면 비슷해요. 허우적거리고 남의 조언도 듣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 전문 뭐 컨설팅을 내가 받거나 아니면은 내가 좋은 어떤 뭐 대학교 선배들 그런 이렇게 어떤 조언을 내가 좀 구할 수 있는 전문 어떤 멘토가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의 좀 말도 좀 확고하게 믿고 밀고 가는 그런 어떤 뚝심 이런 게 좀 저는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그 전에 했었던 말과 좀 일맥상통하는 일인데 생기부에 들어가는 것만 하지 않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좀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어필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등급은 조금 낮지만 자기에 대한 어떤 좀 자신감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있었던 친구들을 저는 더러 사례로 많이 봤었고 그리고 좀 풍부하게 이제 앞으로는 독서가 없어져서 아쉽지만 독서량이 좀 상당해요. 그래서 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마윈의 어떤 자서전을 읽거나 그런 이제 친구들이 있었는데 대학교 면접 때 갔을 때도 실제 그런 자서전의 내용들을 교수님이 물어보셨는데 답변을 해서 합격했었던 케이스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깊이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는 좀 못했어도 대학교 때 공부는 진짜 잘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독 많은 뭐 독서 활동, 뭐 봉사 활동, 뭐 내지는 이제 어쨌든 출결 관리 같은 것들은 되게 깔끔했었고요. 보통 내신도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좀 낮은 건데 본인이 또 약간 좀 파고드는 과목들에 대한 성적들은 1, 2등급 뭐 내지는 교과 우수상을 예를 들어 난 지리 덕후면은 세계지리, 한국지리는 놓치지 않았었던 학생들 그러니까 그런 아주 특수한 사례들은 보통은 그 진짜 과목에 꽂혀서 하는 친구들도 몇 번 덜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에 하나 꽂혀서 좀 꾸준히 밀고 가고 주위 말에 우리 친구 따라 강남 가지 않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다. 그리고 그거를 맡기시는 부모님들 역시도 쉽게 흔들리시지 않았다. 그래서 그 뚝심을 좀 본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저도 지도해 보면서 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도 좀 덧붙여서 한 세 가지를 뽑자면 첫 번째가 1학년 때부터 진로랑 관련된 내용이 일관적으로 나온 학생들 네. 두 번째가 반장이나 부반장 같은 리더십 직책이 있는 친구들 네. 세 번째가 이제 단순 주제 탐구 소재 말고 네. 조금 차별화되게 보일 수 있을 실습 활동이 있었던 것 그래서 이거 세 개를 충족하면서 만약에 본인 1학년 때부터 특수학과를 준비했다 네. 그러면 사실 내신 낮아도 대부분 붙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도시 시스템 공학이라던가 아니 뭐 보건관리학이라던가 이런 학문을 1학년 때부터 준비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막 생명공학, 뭐 화학 이런 거 너무 많죠. 네. 그러니까 그런 과를 준비하면 사실 되게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내신도 높아야 되는데 조금은 남들이 한 3학년쯤 됐을 때 돌릴 만한 과 있죠. 그거를 1학년 때부터 준비하면 엄청 경쟁률은 낮아지고 본인 생기부 비교과 영역이 엄청 중요해진다. 그걸 좀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내신이 이미 낮은 학생들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은 뭐 이제 와서 공부 잘해라 이런 말 해봤자 도움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어떤 수시 전형으로 지원해야지 내신을 극복할 수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저는 이제 제 경험에 이제 입각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전공 박람회 이제 멘토단으로 해서 활동하는 것들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제 찾아왔을 때 본인이 이제 내신이 좀 등급이 이제 엄청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본인의 어떤 처한 좀 저는 상황 같은 것들에 대한 요인을 좀 분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좀 말씀을 보통은 이제 상담할 때도 하지만 본인이 처한 어떤 그런 상황들을 명확하게 좀 인지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성적뿐만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 뭐 다가구 전형에 해당되는지,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전형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그런 이제 전형들을 또 선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전형별로 워낙 브로드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혹시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혹시 거기에 해당이 되니? 라는 것들을 저는 꼭 상담 진행 때 앞서서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엄마가 증명서 같은 것들 뭐 떼어다 주신대요 라고 또 이제 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좀 처한 어떤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 이런 거에 따라서도 그 낮은 내신을 또 극복할 수 있는 요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내신이 조금 낮지만 그 내신이 좀 전반적으로 그 상승폭을 이제 내가 마지막 학기라든지 아니면 좀 최대 내가 남은 학기들의 어떤 상향도를 또 보여주실 수 있는 어떤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신이 조금 어쨌든 낮으면은 사실 입시가 그렇게 유리하게 스타트를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최대한 내가 지금 가진 요거에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리고 이 전공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기자가 되실 거라고 한다면은 국어랑 사회 과목들이 좀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성적은 내가 그래도 한 3등급권까지 내지는 원래 받았었던 그 등급에서 그래도 좀 최대한 좀 끌어올리는 그런 기지들을 좀 발휘하는 거. 플러스 선생님들이 이제 세부능력 특기사항 같은 것들도 잘 적어주시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모님하고도 논의를 해서 좀 컨설팅 같은 것들도 좀 저는 받을 것들을 좀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가 입학사정관분 옆에서 그 보조도 해드리고 실제 그 입시에서도 좀 이렇게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도 어쨌든 컨설팅을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좀 받아서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제 미묘하게는 이게 좌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내신이 좀 낮다. 그런데 워낙 이제 입시 컨설팅을 하시는 어떤 전문 영역들에 계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어떤 샘플 자료들이나 감각 같은 것들이 정말 그 살아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학교 이제 일반 상담,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뭐 찾아가는 상담 이런 거에서는 좀 얻으실 수 없는 그런 것들도 비책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것들 좀 받아보실 것을 오히려 저는 권유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뭐 입시 컨설팅을 지금 네. 요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네.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다 컨설팅 해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비싼 돈 내서 하지 마시고 여기 유튜브 채널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수시 전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때 네. 앞으로 더 커지는 전형이 있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형에 대한 소개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바로 고른 기회 전형입니다. 고른 기회 전형인데요. 저는 고른 기회 전형으로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 물론 이제 내가 지원에 대해서 유리하신 부분들도 있지만 대학교에서도 이 고른 기회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한테 부여해주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다. 그 혜택이 뭐냐면은 등록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면제 부분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일부 면제도 있고 전액 면제도 있겠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교재비, 근로장학생에 대한 어떤 기회, 또 학교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고른 기회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을 계속 또 학교에서 시스템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형들을 그렇다고 뭐 6개의 수시를 다 밀어붙이시라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해당이 된다면은 요건들을 좀 따져보셔서 중요한 건 그런 건 있어요. 뭐 군인이나 뭐 소방관이나 경찰 이런 자녀들의 경우에는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그 재직기간이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직기간 같은 것들도 또 따져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그 기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고른기에 해당이 된다 하면 이거는 부모님하고 좀 같이 준비를 이거 역시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한 학생 중에 어떤 사례도 있었냐면은 본인이 그냥 집안 형편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차상위 그 전형으로 이제 자기가 그거 클릭해서 썼다가 차상위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증명서 같은 것들을 대학에다 추가적으로 입증을 못 해가지고 성적은 좀 어느 정도 되는데 저기 1단계에서 그냥 떨어졌었던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문서나 그리고 부모님이 그런 어떤 뭐
공무원이나 이런 거에 해당되시거나 그러면은 그런 정확한 문서가 발급이 되는지 이런 것도 따져주셔야 되겠고, 일단 제일 중요한 고른 기회는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입시에서도 고른 기회를 주지만 이제 들어가셨을 때도 좀 혜택을 주는 거, 또 대학생활 같은 것들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재정적인 지원 같은 것들을 좀 도움을 준다는 거.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선생님 10%로 의무화돼서 확대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인원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의무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꿀팁이다. 다자녀 같은 것도 사실 뭐 3명이었는데 이제는 막 4명만 취급해주는 대학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경희대 같은 경우에 올해부터 4명부터 다자녀가 또 바뀌기도 했기 네. 때문에 그 모집이는 꼼꼼하게 잘 읽어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과 비교과 중 어떤 걸 중점으로 좀 더 치중해서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는 우선 그거를 양쪽의 어떤 균형을 당연히 이제 잡아줘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입학처에서도 어떤 이제 학부 다닐 때 또 근로학생으로도 일해봤고 지금도 이제 일해보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성적을 잘 받아두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적에 대한 어떤 레인지 범위를 잘 관리해 주는 거. 그래서 조금 이제 저는 중학교 3학년부터도 입시 컨설팅을 요청하시는 이제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이제 계세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도 아이들을 면학 분위기 조성 때문에 좀 내신 받기 어려운 곳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은 면학 조성이 별로 떨어지더라도 내신을 받기 유리한 학교로 가야 되는지, 이걸 많이 물어보시곤 하는데요. 저는 내신을 그래도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학교들,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정시가 확대를 좀 된다고 하더라도 내신을 좀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옛날에는 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명문고, 뭐 특목고 이런 걸 나와야지 거기서 좀 이게 가산점을 뭔가 받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없이 이제는 그 고등학교에 대한 모든 정보들, 그러니까 학교 정보 같은 경우도 이제는 대학에서 받는 것들이 의무화되지 않고 있고 블라인드로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신 관리를 꼼꼼하게 해서 잘 받을 수 있는 곳들. 그래서 내가 원래는 이 학교에서는 2등급, 3등급은 받을 수 있는데 좀 어려운 데 가서 4등급, 5등급 하면은 차이가 갭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한은 저는 내신을 좀 유리하게 딸 수 있는 곳들, 그리고 조금 더 내신 관리에 좀 치중하는 것들. 그리고 이 채널 보는 친구들은 보통 보면은 인서울 상위 10개 대학은 기본적으로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내신을 일단은 잘 커버를 쳐 두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여건들이 이제 생기부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제 영역들이 많이 축소되면서 결국은 이제 성적과 그 생기부에 들어가 있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을 좀 잘 챙기셔라. 비교과는 좀 후순위로 두셔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네요. 일단 생기부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은 다 이제 선생님들께 맡겨버리곤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혼자 이거를 그냥 작성하게 둬도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학교별로 이것도 교사 생기부 연수 같은 것들이 열리는데, 그 생기부 연수를 선생님들이 좀 바쁜 행정 업무 때문에 잘 거의 좀 못 들으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학교 생활기록부 사례 점검 관리 같은 어떤 자료들 같은 경우들은 보통 이제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고, 진로 상담 선생님들도 학교에 요즘 뭐 교육복지사나 어떤 그 전문적인 어떤 그 진로 영역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계셔서 그냥 담임 선생님들한테만 너무 일임하는 것보다는 일단 학교에 그런 제공된 시스템과 더불어서, 그리고 워낙 요즘 뭐 학생부 종합 바이블이라는 그런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성고등학교에 배영준 선생님께서 내시는 그 매년 그 집필되는 그 학생부 종합 바이블 같은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 한번 교보문고에서 읽어보시고, 그걸 내가 좀 흉내내기가 어렵다 하면은 전문 선생님들께 찾아와서나 메일을 보내셔서 적극적인 SOS를 요청하시는 것들을 권해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저희 이제 학교로 청소년들이 이제 찾아와서 진로에 대한 진로 캠프, 진로 교실, 땡땡땡 선생님과 함께하는 진로 교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서면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일어섰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땅을 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땅을 딛으시고 길을 이제 뚜벅뚜벅 걸어가시면은 그게 이제 길이 됩니다. 그래서 서면 땅이요, 다니면 길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진로에 대한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해주곤 해요. 근데 상당히 좀 막막한 것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막막함을 그냥 막막함 속에서만 계속 이제 지내시기보다는 내가 이 막막함을 조금 더 준비를 계속 통해서, 내지는 여러분들을 이끌어줄 어쨌든 멘토던 어떤 선생님이던 주변에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동기부여를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러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서 계시면은 사실 여러분들은 누구도 도와주러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다 보면은 또 거기에서 기회를 또 마주할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자리매김하실 거고, 또 이제 지금 이 채널을 통해서도 또 이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정보나 또 이렇게 내가 제공받을 수 있는 어떤 혜택들도 찾아보시면은 충분히, 옛날에는 저 때는 이런 거 이렇게 썰을 풀어주거나 이런 거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입학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그런 거 전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신문에서만 이제 뭐 공부의 신 멘토 뭐 이렇게 해서 봤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영상으로는 본 적이 제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고교 생활을 이렇게 봤을 때.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미디어 매체에 대한 어떤 기회나 이런 것들이 열려 있고, 요즘은 누구나 뭐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하신다면은 인스타그램 DM을 하시거나, 내지는 뭐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뭐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어떤 플랫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 활용해 보신다면은 내 입시, 내 진로, 그리고 나와 함께 뭔가 고민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부모님도 물론 계시고 친구도 있겠지만 선생님도 있겠지만 더 다양하게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얘기들을 해드리면서 자신감과, 그리고 누구에게 휘둘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딱 믿고 나 이거 밀고 나가야 돼 라는 게 분명히 있으시면은 그거를 쭉 뚫고 가는 그런 집념과 신념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요즘 친구들이 이것들이 많이 느슨해지고 약해지는 것들이 저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대학교 이제 면접관으로도 작년에도 참여를 해봤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느슨함을 또 체크해보는 것들도 제가 실제 질의응답을 또 주고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진로에 대한 효능감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그게 이제 치환하면은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을 갖고 뚝심 있게 올곧게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